화면을 조금 키워봐서 흰 바람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흰 바람벽이라는 거 딱히 뭐 별거 없어. 흰색 벽이야. 바람 막는 벽이지. 그냥 흰 벽.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왜 이 시인, 백석이라는 시인이 어려웠을까? 백석이라는 이름 딱 보는 순간 일제강점기 떠올리라고 했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작품을 둘러싼 맥락, 특히 이 시는 어떠한 반영론적 입장에서 주목해 주어야 합니다. 시대, 문화, 사회를 고려하시라고. 작품의 주제는, 작품의 정리 밑에 볼게요. 자유시예요. 무슨 뜻이야?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서정시 무슨 말이야? 감정을 풀어냅니다. 회고적이라는 거는 옛날 생각합니다. 엄마 생각하고요. 옛날 사귀던 여인 생각할 거예요. 성찰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자신의 현재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의지적이에요. 나 하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니까 예쁘게 살 거야. 힘내서 살 거야. 현재 처지를 되돌아본다. 제재, 타양에서의 곤궁한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외놈들 때문에. 일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밑줄. 외롭고 고달픈 삶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and 더하기. 뭐라고? 나에게 닥쳐져 온 운명을 수용한다. 운명을 수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내면 풍경, 삶에 대한 성찰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벽, 괄호 열고 영어로 쓰자면 스크린으로 삼아서 그것이 이미지화되고 글자로 보일 거예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미지로도 떠오르고 글자로도 떠오를 거다. 화자의 이 말 중요하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그려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리듬감 생깁니다. 됐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벽에 뭐가 떠오른다고?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글자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라고 나왔지만 체념이라는 말보다는 운명에 대한 수용, 받아들여 주겠다. 이 말이 더 좋을 거예요. 자기 위로를 하고 and 더하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의지가 나타나 있을 거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흰 바람벽은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춰주고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본 적 혹시 있어요? 최근에?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 거지. 분명 집에 가서 해보세요라고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해보셨을 거예요. 오른쪽 글자로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글자랜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의 31쪽의 오른쪽 글자 얘기는 글자가 지나가는데요. 이 말 잘 기억해.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했다. 헉! 백석은 생각해. 가난한데 사랑이 넘친다고? 가난한데 사랑이 넘친다고? 슬픔 속에 산다고? 이거 완전 난데? 그러면 나 하늘에 사랑받고 있는 거야? 헉!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 하늘이 나를 사랑한대. 시적 화자의 처지와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글자를 통해서 뭐라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명을 체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본문 보러 갈게요. 백석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에 유랑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시작해보죠. 오늘 저녁 시간적 배경이죠. 좁다란 방에서 공간적 배경이지. 흰 바람벽이 이 시에서의 중심 소재고, 흰 바람벽이 하는 역할은 뭐였었지? 한마디로 쓰면 시적 화자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형상화합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하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냈죠. 오고 간다. 꼬불꼬불 밑줄. 밑으로 쭉 가서 헤매인다. 꼬불꼬불 밑줄. 또 밑으로 가서 한 군데에다가만 딱 더 할게요. 어머니가 있다. 꼬불꼬불 밑줄. 아, 꼬불꼬불 밑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주지. 생동감을 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뒤에서도 이러한 현재형 어미가 반복이 되고요. 시에서 반복은 뭐다? 운율 형성 요소다. 현재형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정답. 이 흰 바람벽에 색깔 칠해야 되겠네.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매개물. 왜 하필이면 흰색이었을까? 순결한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니까 흰색. 원래 하얀색은 아닐 거야. 약간 좀 때 좀 꼬질꼬질하고 누렇게 떠있고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희미한 15촉 전동. 이게 지금 대충 따지면 한 150W 정도 돼요. 밝기가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희미한 15촉. 어두워요. 왜 어두운 전등 달아놨을까? 비싸지, 밝은 건. 가난하단 얘기죠. 희미한 15톡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전등이 지쳤대. 일단 의인법 쓰였고요. 사실은 누가 지쳤을까? 화자가 지쳐 있겠지. 화자 대신 지쳤어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감정이입. 희미한 지친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때에 절어있는 시커멓게 된 낡은 무명사스가 가난하단 얘기죠.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샤스가 그림자를 쉬게 합니다. 여기도 의인파. 어두워요. 뭐가? 그림자가. 사실은 화자의 내면이. 그러니까 얘도 무명샤스도 감정이입입니다. 하면 되겠죠. 곤궁한 처지와 쓸쓸한 정서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달디단 감주나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로또 맞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독립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술 한잔인 거지. 향토적 소재. 화자의 소박한 소망. 소박해.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달디 달아요 미각. 따끈하다 촉각. 어셈 두 개 섞여 있으니까 공감각이네요. 아니요. 달고 따뜻하다니까 얘는 공감각이 아니라 복합감각이지. 복합감각. 복합감각. 나의 사랑은 달콤하고 포근해. 이런 것이.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입니다. 요 가지가지라는 말도 운율 형성 요소 됩니다. 정말 사소한 거라도 반복되면은 다 운율 형성이라고 얘기해줘도 썩 틀린 말이 안 될 거예요. 내 외로운 생각에 헤매입니다. 외로운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시상에서 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나오면 항상 시상의 전환이죠. 그런데 밑으로 또 내려와 볼게요.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아, 시상의 전환이 두 번 있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시를 좀 나눠보세요 라고 하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물음표.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뭐처럼, 그냥 말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영상처럼 떠오른다. 어우, 엄마가 벽에 있으면 그거 너무 무서운데? 죽여놓고 시멘트 발라놓은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요렇게 체크해 놓고 시의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율 형성이라는 말 안 쓸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 시각, 추운 날인데 촉각. 추운 날을 시퍼러둥둥이라고 표현해 준 거지. 그러면 얘는 공감각 맞아. 얘는 공감각이 확실해. 시퍼러둥둥한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맞아. 우리 엄마 엄청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었지. 그리고 엄마 이미지가 싹 사라진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상처럼 떠오른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어느 먼 남쪽 지역의 조용한 개폭가, 한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어머, 남편이겠죠. 마주 앉아서 대국국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대국국도 역시 소박한 음식이에요. 특별한 음식 아닙니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자식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아, 옛날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올랐는데 지금쯤 그녀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저녁 먹고 있겠지? 라고 그냥 떠올리는 거죠. 옛날 사랑, 첫사랑 떠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첫사랑이 우리 한번 만날래 그러면 만나지 마. 무조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면은 첫사랑이 이야기하겠지. 너 보험 좀 들어놓은 거 있어? 이러겠지. 이렇게. 그러면 또 예정을 해가지고 비싼 보험 들어주고 후회하고. 그런데 이즈막하여 얼마 전부터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떠나간다. 이 글자들은 어디에서 떠돌이던 글자였을까? 내 머릿속에서 떠돌던 글자였었겠지. 나의 자각을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글자, 시각적.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의 자각, 나의 생각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추상적 개념에 눈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구체화. 혹은 추상적 개념의 감각화. 이러한 말을 써줄 수가 있겠고, 쌤 말이 너무 어려우는데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황진이 옛날 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런 시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지나갑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살아가도록. 화자의 숙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자신의 현재 처지지. 자신의 현재 처지를 괄호 열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은 뜨거운 것, 뭐예요? 뒤에 나올 테지만 사랑이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같은 거겠지. 이것으로 호젓한 약간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혼은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려는 듯이 혹은 울력하려는 듯이 위력으로 나를 억누르려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지금 이제 나올 글자들은 완전 굵은 글씨에 힘 있는 그런 글자체였었던 것 같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만들 때 혹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이다. 백석 시인은 생각하죠. 나 이거야. 그런데 하늘은 저런 애를 가장 귀해하고 사랑해. 나는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너무 힘나. 오, 예. 내가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마음속 한 구석이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요? 예를 들면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가 그렇다.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요렇게 묶어놓은 부분이 누구?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로 갈까?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쓸쓸한 것들.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옆에다가 써야 되겠죠? 열거.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널 마리아 릴케 역시 열거. 뭐뭐 하듯이 그러하듯이 시어의 반복. 무엇이 그러하듯이 그러면 문장 구조의 반복인 대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꾸 이렇게 대꾸라고 볼 수도 있다.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전부 다 시인이에요. 고독하면서도 높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교재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다 시인이에요. 자신의 시 세계를 지켜나간 사람들, 시인들. 이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자면 안 돼. 내가 코 잘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결국에 이거네요. 따로 체크할게요. 나 이들처럼 살 거예요. 느낌표 꽝. 그래서 이 시를 의지적이다 라고 보는 거라고. 나 이들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이다 라고 봅니다. 빨리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어머, 맞아.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뭐라 그랬지?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내면 심리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가난하고 나 너무 외롭고 쓸쓸해. 엄마랑 옛날에 사귀던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 내 운명은 쓸쓸하게 살게 되어 있었나 봐. 그런데 너 하늘이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거야.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자기 위안 옆에다가 더하기 삶에 대한 의지. 요것도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밑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오라버니 엄청 잘생겼죠? 지금 봐도 완전 미남상 아니야? 이렇게. 옛날에 모던보이라고 박해일이 나왔던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그것도? 예. 그 박해일이가 이 백석을 모티브로 한 그 캐릭터예요. 근데 왠지 되게 느낌 비슷할 것 같더라고. 저는 현재 좁다란 방에 혼자 있습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상황인 거야. 가족이 해체된 상황. 그 흰 바람벽은 마침내 극장의 영사막처럼 스크린처럼 느껴집니다. 그 영사막에 떠오르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죠. 저의 상념에 따라 영사막 위로 사람들의 영상과 글자가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저의 상념을 영상과 화살표, 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했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시상의 흐름 속에서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리운 대상을 보여주고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안정부절 못하고 심리적으로 막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글로 써보세요 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도 많이 정리가 된대. 이렇게. 화자가 깨달은 바를 영사막에 흘러가는 글자를 활용하여 말해보자. 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 이거 내 운명이야. 하지만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 좋은 거라는 거 알겠어. 좋았어. 내가 나를 위로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깨달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이 작품의 특징적인 표현이 내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 기여했습니다. 이거지. 1에서 6행에서부터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를 살펴보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시각, 달디단 따끈한 감주, 미각 촉각, 지친 불빛, 어두운 불빛, 시각 이미지, 대조.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에서부터 6행까지는 아니지만 시퍼러둥둥 추운 날인데 요거는 그냥 학교 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공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은 네 해 그냥 내신 시험 학교 쌤이 짱이니까.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냥 놓칠 수도 있으니까 당구장 표시 땡땡.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서사적 진술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서사적 진술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산문의 느낌을 주면서도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답은 이거야. 무엇을 반복하니까 무엇을 반복하니까 운율이 생깁니다. 땡땡땡을 반복하니까 운율이 생깁니다. 흰 바람벽에라는 어구의 반복.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최두석의 성의 꽃이고요.